윤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한재민의 아침을 준비하고 그가 출근한 뒤에는 자신도 중학교로 향했다. 저녁이면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결혼 10년 차, 서진은 여전히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재미는 보험 설계사로서 성실히 일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재민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어느새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곤해 지친 얼굴로 돌아온 남편에게 저녁을 데워주며 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겼다. 재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고객 상담이 늘어났고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교육과 회의가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서진은 남편의 말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재미는 그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하지만 여성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지되었다. 남편의 표정에서, 그의 행동에서, 심지어 잠자리에서의 태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다. 특히 휴대폰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었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재빨리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은밀하게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욕실까지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 재민이 깊이 잠든 사이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잠결에 깨어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재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연락처가 떠 있었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계속 왔다.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뢰라는 것은 의심을 품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재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다. 아침을 거르겠다며 급히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업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어머니 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한 미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지만 서진은 괜찮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재민에게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다.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은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재미는 이런 상담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단순히 업무용으로만 활용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공식적인 고객 관리 파일과는 별도의 개인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각 파일에는 고객들의 약점과 취약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과거의 실수,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재미는 이것들을 심리적 압박과 조종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다혜와의 첫 만남도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33세 미혼 여성인 다혜는 최근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다. 재미는 첫 상담에서부터 그녀의 불안감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다혜의 떨리는 목소리, 초조해하는 손짓, 경제적 상황을 설명할 때 보이는 부끄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재민에게는 유용한 정보였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재민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보험 상품 설명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다혜의 개인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인생 상담가처럼 포장했다. 따뜻한 말투와 공감하는 표정으로 다혜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실수들, 현재의 고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 특히 다혜가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사생활, 관련 사진들이 아직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미는 이를 결정적인 약점으로 파악했다. 다혜는 그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늘 불안해했고 이 때문에 전 연인과 완전히 연락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재미는 이런 다혜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다. 상담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들은 점차 사적인 자리로 변화했다. 재미는 다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비싼 식사를 대접하며 고마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혜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술자리에서는 다혜의 과거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쳤고 그녀가 취한 상태에서 흘린 말들까지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다. 어느 날 밤 재미는 마침내 다혜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재민에게 그것은 다혜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혜는 기혼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약점들이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재미는 다혜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행동하며 다혜를 안심시켰다가 때로는 차갑게 돌아서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통해 다혜는 점점 더 재민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재민 없이는 더 큰 파멸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민의 휴대폰에는 다혜와의 은밀한 메시지들이 쌓여갔다. 그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도 다혜를 조종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을 해서 다혜가 언제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만들었다. 다혜의 일상은 점차 재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완전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재민에게 다혜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다. 한재민의 탐욕은 고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더욱 위험하고 금기시되는 영역으로 향했다. 장모 박미영의 친구인 최경숙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 대상이었다. 58살의 경숙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별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혼 절차는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재민이 경숙을 처음 주목한 것은 장모 생신날 자리에서였다. 그날 경숙은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재민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술잔을 기울이며 보이는 허전한 표정, 혼자 앉아있을 때의 공허한 눈빛, 다른 사람들이 부부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재민에게는 공략할 수 있는 신호였다. 재민은 그날부터 경숙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사위로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는 경숙의 미용실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미용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사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었고 재민은 이를 교묘히 활용했다. 경숙은 처음에는 사위의 관심을 단순한 예의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민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들이 계속되자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별거 생활로 외로움에 지쳐있던 경숙에게 재민의 관심은 단비와 같았다. 그는 경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말들을 건넸다. 재민은 경숙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경숙의 감정을 교묘히 자극하면서 동시에 위로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때로는 경숙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때로는 그녀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민은 경숙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경숙이 미용실 일로 지쳤을 때 마사지를 해준다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경숙은 그런 친밀감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재민의 손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경숙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재민은 자신의 친구 딸의 남편이었고 이런 관계는 모든 면에서 금기였다. 하지만 남편과의 별거로 메말라가던 그녀의 감정과 욕망이 재민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여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민이 주는 달콤한 위로와 관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미용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경숙에게 재민이 찾아왔다. 그는 경숙이 혼자 일하는 것이 걱정된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날 밤 둘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숙은 재민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분출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 이후 경숙과 재민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복잡해졌다. 경숙은 미영 앞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고 서진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재민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배신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짜릿함과 위로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재민 역시 이런 경숙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만들었다.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가장 일상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윤서진에게 그 순간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재민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연달아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지속되는 알림음에 서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에 떠오른 미리 보기 메시지들은 서진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김다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들은 단순한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니었다. 그 짧은 미리 보기만으로도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서진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화면을 위로 올리자 최경숙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이 이모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더욱 적나라했다.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상대가 어머니의 친구라는 사실은 배신감을 몇 배로 증폭시켰다. 서진은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불안감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재민의 늦은 귀가, 휴대폰에 대한 민감한 반응, 달라진 태도들이 모두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진은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손에 잡히는 것마다 떨어뜨렸고 생각은 계속 방금 본 메시지들로 돌아갔다. 재민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서진은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날 밤은 지옥과 같았다. 재민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진은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서진은 결심을 굳혔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최경숙을 만나 진실을 들어야 했다. 오후에 경숙의 미용실을 찾았을 때 경숙은 서진을 보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표정만으로도 서진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경숙은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서진이 본 메시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경숙의 얼굴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녀는 서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들이 서진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경숙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서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재민과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다. 경숙은 자신도 재민의 조종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했지만 서진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어머니의 친구로서, 연장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서진은 경숙의 미용실에서 나오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남편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믿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경숙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에 짓눌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재민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을 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한재민이 집에 들어선 순간 그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거실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서진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기력을 믿고 있었다. 서진은 재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뺌했다. 하지만 서진이 김다혜의 이름을 언급하고 최경숙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재민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에 대해 서진을 질책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오히려 서진을 공격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재민의 모든 변명과 공격을 차분히 받아내며 사실 확인만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재민은 전략을 바꿨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다혜와의 관계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일회성 실수라고 축소했다. 최경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로움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다가 선을 넘게 되었다며 자신도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재민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서진은 이미 경숙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고 재민의 조종적이고 계획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흘리는 눈물도 절망적인 표정도 모두 연기로만 느껴졌다. 서진은 차갑게 재민의 변명을 들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재민은 마지막 카드로 가정을 내세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며 매달렸다. 자신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고 서진 혼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 것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서진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민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했다.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재민에게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재민은 마지막까지 서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한편 박미영은 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오랜 친구였던 경숙의 배신은 미영에게도 큰 상처였다. 미영은 즉시 경숙과의 연락을 끊었고 사위 재민과도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딸과 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민의 이중 생활이 드러나면서 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고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개인정보 악용, 성추행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회사는 재민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여러 여성 고객들이 재민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고 그의 고객 관리 방식의 문제점들이 모두 드러났다. 회사는 재민을 즉시 해고했다. 김다혜는 재민과의 관계가 끝나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의 조종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던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해방구와 같았다. 그녀는 재민의 협박과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최경숙은 깊은 후회와 자괴감에 빠졌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서진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더 이상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재민은 홀로 남겨졌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었다. 그는 자신의 교묘한 조종술과 거짓말들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서진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지지와 동료 교사들의 도움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주었다. 서진은 아픈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